나 오늘 기분 나빠서 머리 잘랐어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예.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그럴 때는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? 넌 틀렸어.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. 두 남자의 생각. 두 남생, 이번 주제는 연애는 무조건 공감 능력입니다. 사실 이 연애에 대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좀 잘 안 해요. 아 정말요? 왜? 공감하는 건데요? 거의 이 정도면 조롱하는 것 같은데. 주제 시작부터 조롱하고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.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이 사실은 요즘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연애가 어렵다.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. 저희가 좀 이런 주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약간 돈이나 외모보다 공감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.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예,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.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. 그렇죠. 돈이나 외모보다. 돈이나 외모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. 무조건 공감 능력입니다. 정말요? 아 그렇구나. 킹 받네. 여러분 무조건 와꾸가 최고입니다. 주제 바로 바꿔버리는 걸로.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썸네일도 돈과 외모가 전부다. 전부요. 거의 제가 하나 유행어 하나 만들어 버리겠습니다. 정말요.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SNS나 아니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노출되는 사람들 보면 워낙 잘나고 솔로지옥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런 애들만 나오다 보니까 다 성형했던데요, 근데? 대부분이 그렇죠. 요번에 뭐 연애 뭐 솔로지옥인지 뭐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남자들도 성형한 사람 둘인가 있고 여자는 출연자 전원이 다 코에다가 수수깡 박았던데요? 나는 솔로인가요?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제가. 전 나는 솔로만 알고 나머지는 거의 안 봐가지고 몰라요. 예, 다 성형했더라고요. 코에 수수깡 들어간 게 제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그냥 꺼버렸어요. 근데 저는 약간 너무 티가 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이제는 진짜 성형을 안 한 사람들이 좀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만큼 막 이런 외모 같은 게 좀 중시되기도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려면 진짜 돈이 좀 많거나 성형해야 되나? 네, 성형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사실 옛날에는 사회가 고도화질수록 사람들의 지능이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이 사람의 가치관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면이 더 중요하다. 예, 근데 오히려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되게 좀 외모, 과시하는 거 이런 게 엄청 되게 중요해져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회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. 물론 비판 의식도 갖고는 있지만 물론 저도 사실은 제 아내를 볼 때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쩐지. 예,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거 콘텐츠 망했네. 거의 여포 초선인데요.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공감 능력 필요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와꾸가 최고입니다. 근데 또 형님이 공감 능력이 엄청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미인을 얻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.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사실은 그런 거죠. 외모하고 돈은 연애를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좀 오래 안 가서 자주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SNS나 이런 데 화려해 보이니까 와 진짜 막 골라서 만나겠다 남자를 골라서 만나겠다 여자를 이러는데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잘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중에 내가 공감 능력이 좀 없고 좀 상대방이랑 잘 다투고 갈등이 잘 유발되고 그 다음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이것도 공감 능력의 일종이죠.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게 일주일에 5번이야. 뭐 이러면 연애 못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생긴 건 화려해요. 돈도 많아.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죠. 근데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성격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건 진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성적인 끌림이 있어야 되니까 서류 면접이니까 좀 중요하지만 아무리 좀 예쁘고 그런 얼굴들도 똑같이 맨날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그게 되게 엄청 예쁘다 막 그런 느낌까지 들진 않잖아요. 항상 그렇던데요? 항상 그러신가요? 네.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. 예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진짜 공감 능력 없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진짜 미워 보여요. 그러니까 예쁜 건 알겠어. 눈은 알겠는데 내 감정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.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요즘 SNS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그냥 외모 보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 급이 안 되니까 연애를 해야겠다고 마음조차 먹지 않는 거예요. 애초에 넘볼 수 없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무슨 소송을 당했어. 근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.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럴 때 내가 변호사는 없지만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가야겠다 하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은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판사랑 공감 능력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승소하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공감 능력을 활용하면은 이제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죠. 오늘 콘텐츠 좀 망한 것 같아요. 이게 공감 능력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돈과 외모만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제 여성분들 중에 예.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뭐 사람을 잘 못 본다.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 사람이 진짜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진짜 외적인 것만 보니까 내면을 못 봐서 사람을 못 본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정확합니다. 예. 그리고 애초에 상대방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어야 되고 진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가치관 같은 걸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나 요즘 커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되게 가볍고 1년 동안 우리 오늘 뭐 먹을까? 그것만 얘기하고 어디 놀러 가자.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감이 내면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그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게 조금씩 좀 사라진 것도 있지 않나. 근데 뭐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네. 그다음에 상식과 일반 보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것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전에 중세시대 때도 보편 논쟁이 막 몇백 년간 끊이지 않았던 거야. 실제로 인류 사회에 보편이란 게 존재하느냐 라는 걸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모호한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법이라든지 좀 예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뭐 밥상머리 앞에서 쩝쩝거리지 않는다.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면 젓가락질 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뭐 조금 양보한다 치더라도 뭐 무단횡단 같은 거를 할 때도 웬만하면 진짜 막 새벽 3시에 아무도 없을 때나 하는 거지. 막 차가 멀쩡히 오고 있는데 사람 치면 네 잘못이잖아 하면서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공감 능력이에요. 그럼 양심 냉장고 못 받겠는데요? 그 양심 냉장고가 아니라 그 냉장고에 넣고 문 잠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애들은. 그렇네요. 네.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이 사실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고 연애할 때 공감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진짜 뭐냐면 연애를 시작하려면 썸을 타야 돼요. 네. 근데 썸 탈 때 제일 많이 어그러지는 게 연락이에요. 이 사람은 왜 카톡을 안 하지? 왜 일이 없어졌는데 이때 하지? 근데 또 반대편으로는 아니 왜 내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난 사귀도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연락 안 한다고 지가 혼자서 결론 내리고 쌩까지? 나는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지가 기분 상해가지고 뭐 연락을 끊는 거지. 그래서 나중에 주선자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내 욕을 엄청 하더라. 그래서 왜 했더니 뭐 답장도 안 하고 했는데 카톡 봐봐 했더니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이내에 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없어지고 2시간 뒤에 했다는 거야. 이것도 공감 능력이에요. 뭐가 정상이냐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 느끼는 가치 판단이 다른 거고 공감 이 느낄 감자잖아요. 감을 서로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. 뭘 느꼈는지를 맞춰야 되는데 나는 빈정상해서 얘는 이거면 진짜 완전 썸 타는 거지.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하면 뭐예요. 막상 가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더니 뭐 뚝딱뚝딱 아다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감 능력의 부재인데 막상 주변에 보면 잘생기지도 않았어. 키도 뭐 170도 안 되는 것 같아. 근데 여자를 막 그냥 무슨 지렁이 게임 하듯이 달고 다녀. 궁금해. 너의 노하우는 뭐니? 그럼 진짜 머니 아니에요, 머니? 근데 딱 보면은 이 친구랑 소통하거나 이럴 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뭐 자기만의 공식이 있다기보단 이 여자의 특징에 맞게 자기가 잘 대처하는 거예요. 나만이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 이거 틀려? 너 아웃 이런 식으로 공감 능력을 어떤 되게 한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포괄적으로 쓰는 거죠.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. 너의 그 어떤 감성, 너의 패턴, 너의 호흡 알겠어. 내가 잘 알 것 같아. 그럼 그걸 맞추는 거죠.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제 감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.
근데 내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또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.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 실제로 내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게 결국에는 사람은 또 자기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동일군의 집단에게 또 매력을 느끼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게 결국엔 또 매력으로 또 직결이 돼서 그게 또 연애나 이런 거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뭐 제가 형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아,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형님이 같이 아, 나도 그거 좀 별로더라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되게 기분이 좋은데. 그렇죠. 근데 그게 왜 싫은데? 난 좋은데? 난 좋은데? 음. 그러면 이제 음. 아, 그래요. 바로 그래요. 역공감 들어가 버리기. 이제 한쪽은 이재명 좋아하고 한쪽은 윤석열 좋아하면은 둘이서 아 그래요. 억지 공감. 억지 공감. 속으로 칼 갈으면서. 그래서 공감이 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. 예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저도 과거에 돌이켜 보면 물론 외모가 진짜 적어도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 최저치 진짜 최저치만 아니면은 얼마나 나랑 케미가 좋고 대화가 잘 통하냐에 의해서 사실 마음이 생겨요. 그리고 그렇게 생긴 마음은 진짜 오래 갑니다. 근데 내가 순식간에 예쁘고 이런 거는 쇼츠 넘기듯 사라져요. 아니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. 길 가다가 뭐 지하철 타고 가면은 잘생긴 남자 얼마나 많아. 그냥 예쁘다. 잘생겼다. 저 예쁘다. 그럼 뭐 다 반할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근데 나한테 그렇게 공감 능력이 발휘되고 이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좋고 그냥 나 힘든 일 있어도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연락하게 되고 이런 대상이 있잖아요. 못 태어나요. 못 빠져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연애라는 걸 시작하기 쉽겠지. 외모는. 근데 진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.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연애라는 게 이제 단순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감정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내가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서로에게 마치 티키타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한 명이 재밌을 때 나도 되게 재밌게 느낄 때가 되게 좀 서로의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나는 막 싸웠다가도 막 내가 진짜 막 화해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꿍에 있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확 풀었는데 이 친구도 같이 확 풀어주면은 또 화해가 더 쉽게 잘 되고 이해하고 배려도 되는데 좀 약간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맞아요. 특히 같이 웃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웃을 때. 네,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저는 맨날 일하고 밤에 늦게 이제 침대로 들어가요. 아내 먼저 자고 있어요. 네. 안 깨게 조심하지만 이제 보통 깨요. 네.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자는데 이제 아내가 다리를 턱 한번 올립니다. 네. 그건 저는 이제 그게 장난치는 거니까 재밌잖아요. 네. 막 웃어요. 네. 그럼 이제 아내도 웃어요. 그러면 이제 잠이 살짝 깨가지고 이 드립 저 드립 치면서 장난을 치는데 네. 진짜 웃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막 깔깔대면서 눈에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한두 시간을 계속 둘이서 막 드립치고 장난치면서 웃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사람이 참 이 관계가 참 행복하고 가정의 평화가 오고 근데 그런 게 없어. 얼굴만 예뻐. 그건 좀 힘들죠. 결혼하고 나면 외모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. 아, 그럼 전 안 중요한가 보네요. 아, 갑자기 자신감 떨어지는데. 네, 가진 게 외모밖에 없어서. 그러니까요. 네, 공감 능력 좀 키워 주십시오. 아, 진짜 공감이 그냥 공입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 이렇게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. 사실 뭐 제가 몇 번 저희가 이제 주제가 연애나 이런 거 몇 번 다뤄봤다 보니까 그런 거 몇 번 검색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로 하면은 호감 있는 여자의 표현,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뭐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떠요. 예. 근데 그런데 눌러보면은 막 주저주저리 하다가 공감을 많이 한다. 약간 이런 거 뜰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진짜 저희는 그래도 좀 알차게 예. 이 공감에 대해서 다양한 진짜 좀 와닿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꼭 공감이 무슨 MBTI F 마냥 아 진짜 어떻게 힘내 꼭 그런 뭐 피상적인 액션이 나와야만 네. 꼭 그래야만 F고 T는 또 공감 능력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혹은 불특정 다수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어떤 메타 인지도 공감 능력이거든요.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어르신들이 볼 때 이게 진국이라 그러고 이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안 잘생기고 키 작고 이래도 장가 잘 갑니다.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. 공감이라는 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감일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이 사람을 깊이 안다라면은 진짜 서로가 신뢰가 있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깊게 얘기하면 막 비판을 하거나 때로 충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심이나 이런 걸 다 담아가지고 되게 좀 고마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
이제 공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진짜 그런 감정 같은 걸 깨우쳐서 그게 표현이 어떻게 나가냐는 이제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고. 그렇죠. 그래서 이거하고 또 공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, 그러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머리 잘랐어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예.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그럴 때는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? 넌 틀렸어.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.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순차적으로 물어봐요. 이제 뇌가 코딩되어 있어가지고 순차 방식이거든요. 오늘 기분 나빠서 머리 잘랐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빴다.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했어요. 그러면 그래? 그럼 머리는 그 뭐 어떻게 자른 거 오늘 커트한 거야? 그러면서 그 다음 걸 물어봅니다.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해. 그런 겁니다. 일단 크롤링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저는 크롤링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포인트를 찾는 거야.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쁜데 그래서 그냥 머리 잘랐어 해서 사실 포인트가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기분 나쁜 거는 진짜 솔직히 그냥 한 마이너스 0.2 정도고 사실 나 머리 했는데 어때? 빨리 예쁘다고 말해 이건지를 싹 보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람 지금 포인트가 오늘 기분 나빴구나. 그럼 기분 나쁜 거를 머리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근데 왜 기분이 나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근데 얘가 포인트가 지금 머리가 지금 완전 미쳐서 머리 너무 잘 됐다가 난리가 났어. 기분이 얼마나 나빴으면 이렇게 예쁘게 잘랐지? 공감 능력 제대로다. 저한테도 질문해 주시겠어요? 나 오늘 머리 잘라서 기분이 나빠. 나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서 머리 잘랐어. 머리 잘랐어.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. 아니 뭐 나무늘 보여. 머리 잘랐어. 그 뒷부분만 1.5배속으로 하면 딱 정확하게 가거든요. 전희진식 공감 능력 잘 확인했습니다. 그 메아리 공감법이라고요.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답습해주면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방금 보셨겠지만 또 이 두 남생의 공감 능력에 대한 뭐랄까요 예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려면 앞으로도 구독을 해주시고 그쵸, 꾸준히 봐주시는 게 좋다. 여하튼 공감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떤 외모나 돈 이런 거에만 치중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내가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. 여러분은 충분히 예쁘고 잘생겼습니다. 뭐가 문제냐? 당신의 그 엉망진창인 공감 능력이 문제입니다. 그게 바로 경기도 오산이다. 아무튼 오늘의 그 요지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공감 능력인 거 아시죠? 그래요? 네. 이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나는 구독을 해주는 게 서로 간의 이런 공감 능력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?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럼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. 그렇죠. 그럼 우리는 공감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.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만들었어? 너는 공감 능력이 없네. 저희는 지금 공감 왕들입니다. 그래요? 저희 지금 구독자 1000명 넘었잖아요. 구독자 1000명이면 뭐 사실 소원을 이룬 거죠. 여기서 더 얻을 만한 성취가 있어요? 인플루언서의 계열에 들어갔죠. 그러면 이제 뭐 채널 삭제도 되겠네요. 다 이뤘으니까. 아직 아니죠. 알았습니다.